자, 연료전지 관련 이제 12주차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을 한번 적당히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료전지의 이제 부속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속 중에서는 이제 아마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MEA. 특히 대학원생 입장에서 이제 연구하기에는 이제 이게 MEA 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MEA 중에서도 아마 초창기에는 이제 촉매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번 얘기가 아마 멤브레인 멤브레인 안에는 아마 바인더 이거를 포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MEA 그 다음에 플러스 바이폴라 플레이트, 뒤에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뭔지 설명하면 바이폴라 양쪽으로 극화된다고 그랬죠. 양면을 쓰는 그런 플레이트, 분리판이라고도 하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제 스택이 됩니다. 스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료전지 시스템 입장에서는 심장이 되는 거고, 연료전지 시스템을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전기가 나오는 장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태킹을 하느냐, 스택을 이제 어떻게 생긴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쌓여 있다, 쌓여 있다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거는 일단 단위 전지를 이제 적층을 해놨다, 스태킹, 쌓아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체는 병렬, 전기적으로는 직렬 연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유체 자체가 병렬로 연결된다는 건, 유체는 아마 에노드에 이게 아마 수소가 되겠죠. 캐소드 아마 산소 혹은 공기, 이런 놈들이겠고, 그 다음에 냉각수인데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냉식일 수도 있고 순행식일 수도 있지만, 냉각수 역시도 병렬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형열기하고 열기환기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이제 판형열기환기는, 자, 앞뒤판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그 이리로 나온 유체는 일로 흘러가서 다시 여기로 모이게 되겠죠. 또 반대편이라면 또 어, 반대편이라면 또 아마 요 뒤편이 되겠죠. 뒤편으로 여기 뒤편으로 흘러온 놈들이 되겠죠. 여기 뒤편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놈들은 이제 여러 장을 적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금속판이거든요. 바로 이제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그다음에 이놈을 바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이제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유체가 앞뒷면으로 다른 유체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유체는 섞이지 않고, 자,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거는 이렇게 요 뒷면, 요 판 입장에서는 뒷면, 요 판 입장에서 앞면이 되겠죠? 요 사이로 흘러서 이렇게 모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들이 모이면은 여기는 아마 하나의 복도가 형성이 된 거고, 여기 역시도 이 방향이겠죠? 하나의 복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로, 자, 일로 들어간 놈들이 각 방 하나하나로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낫겠네. 자, 빨간색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기로 들어갑니다. 이기로 들어가서 왜안 나와? 뭔가 상태가 좀 이상하지? 자, 좀 다시 나오게 되네요. 자, 이기로 들어간 놈들이 이기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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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돼서 다시 여기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모여서 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를 아마 이제 매니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좀 다 여기도 요 그림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자, 금속 분리판 그러니까 판형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유체는 섞이지 않으면서 결국엔 열만 교환을 하는 거죠. 이런 아마 이제 연료전지 스택은 바로 이제 판형열 교환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영감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스택이라는 놈은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제 플레이트가 보이죠. 바이폴라 플레이트라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어, 여기가 요 놈이 MEA가 됩니다. 여기 또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디퓨전 이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런 놈들이 자, 여기서 보이시듯이 유체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유체가 흘러 들어와서 각 셀로 들어가서 이게 각 셀이죠. 각 셀로 들어가서 결국엔 방 하나하나로 들어간 거죠. 복도에서. 자, 그래서 다시 모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일단은 쭉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하자면 유체는 병렬 연결이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수소, 수소,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산소, 산소.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반응이 좀 느리네요. 이상하게. 자,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 구조를 얘기한 거고, 나중에 전기적으로는 직렬 연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느려 이거 반응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직렬 연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서 셀 하나가 전압이 0.7V다. 똑같이 0.7V면 여기 1.4V, 세 개를 연결했다면 2.1V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압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건 이제 어떤 특허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이폴라 플레이트드, 요게 MEA죠. 요 130번 요게 MEA를 의미하는 거고, 얘네들이 140, 150이 이제 BP를 의미합니다. 이 100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일셀, 단위셀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계속 같은 얘기를 강조하지만 유체는 병렬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셀의 전압이라는 건 결국에는 각 셀의 평균 전압에다가 셀의 수를 곱한 게 이제 전체적인 스택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니폴드를 통해서 각 셀로 공급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같은 말이죠. 유체들이 이제 병렬 연결됐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지?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단위셀을 구성하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위셀이라는 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MEA, 그 다음에 가스켓, 그 다음에 GDL, 그 다음에 분리판 이 네 개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게 바이폴라 플레이트들 있죠. 요거 사이에 하얀 게 MEA죠. 여기죠. MEA랑 가스켓에 여기 표현돼. 이것들을 쭉 적층한 형태가 된다라는 게 이게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택의 맨 마지막 쪽에는 여기는 여기 보이죠. 커런트 컬렉터. 그다음에 사실 여기도 커런트 컬렉터가 돼야 되는 거죠. 요놈, 요놈.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뭐 클램핑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우징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엔드 플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엔드 플레이트 부분은 사실은 서로 이제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엔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BP를 지칭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마지막 요회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메이커마다 혹은 가는 곳마다 조금씩 용어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얘기를 하면 MEA, GDL, 분리판, 가스켓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죠. 일단은 단위 존지를 SM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죠. 여기는 나피온 멤브레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요게 이제 이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여기 촉매층이죠.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가 MEA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마 여기까지가 GDL이죠. 근데 GDL은 역시 그 마이크로 프로스 레이어, 즉그 MPL이라고도 하죠. GDL층이랑 마이크로 프로스 레이어 이제 두 개의 층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아마 그 BP 기체 유로가 되겠죠. 자, 이놈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그림을 또 보여줬지만 스택의 구성, 바로 MEA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MEA라는 놈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MEA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막과 전극과의 접합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죠. 막 전극 접합체인데 여기 어셈블리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전기화학 발생의 장소, 전기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총매는 높은 활성이 필요하죠.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수소 이온 전도성, 즉 H 플러스가 전달이 잘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가압을 한다면 높은 기계적 강도가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메모레인 시간에 얘기했던 아마 대부분의 강화 복합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앞 그림을 보시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수소 이온이 아니고 전달되는 자리. 그 다음에 GDL 요 층이 있죠. 여기 얘랑 얘. 여기 GDL 층이 죄송합니다. 여기 GDL 층이 아니라 그 캐탈리스트 레이어 CL. 여기는 에노드 쪽이고 여기는 캐소드 쪽이 되겠죠. 수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카본 가스 디퓨전 레이어, 캐소드 쪽이 가스 디퓨전 레이어 등등이 있다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실물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다음에 그 기체 확산층 GDL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L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카본을 다루게 되는데 GDL은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냐면 그 아마 예전에는 카본 크로스 혹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쓰는데 거의 요즘은 이쪽이 대세입니다. 카본 펠트를 이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펠트들을 그 탄화시키는 거죠. 즉 펠트 탄화시키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GDL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는 이거를 하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JNTG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아직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체 확산층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기체 확산층, 가스 디퓨전 레이어서 줄여서 GDL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GDM이라고도 합니다. M은 역시 어,
가스 디퓨전 미디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GDL 혹은 GDM이라고 하는데 거의 GDA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쪽이 GDM보다는 GDM보다는 GDL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반응 기체가 유로에서 촉매층으로 가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에노드를 보셔도 되고 캐소드를 보셔도 되는데 이제 캐소드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기체가 산소가 이렇게 촉매층까지 이동되는 통로죠. 자, 그리고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전자도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여기 다시 보세요. 보면 여기서 촉매층에서 생성된 전자가 일로 또 나와줘야 되겠죠. 나와서 전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 나오고 일로 들어가지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결국엔 이 말은 얘기하면 도체여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열적으로도 도체해야 된다는 거죠. MEA에서 발생하는 열을 또 분리판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MEA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기 위해서는 포로시티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표면에 이 안에 물이 고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면은 높은 소수성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 이거죠. 전자의 통로 역할을 하니까 결국에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DL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GDL층이랑 MPL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200 여기서 대충 200 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 100 마이크론도 안 넘어갑니다. 최근에 자동차에 들어오는 거 이제 그 도요타 같은 경우 30 마이크론짜리를 갖다 집어넣고 있죠. 자, 그래서 GDL층하고 중요한 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GDL층, MPL층과 GDL층 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L이 그럼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얘기했는데 다시 이 수소 공급, 산소 공급 얘기인데 자, 기체 확산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보시면 GDL이 없는 상태에서 유로로 바로 가면은 바로 자, 이걸 보세요. 여기가 GDL이에요. 이건 모델링 결과인데 GDL이고 여기는 촉매. 자, GDL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요만큼만, 즉,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 면적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캐소드 쪽은 여기는, 에노드가 되겠죠. 여기는 캐소드는 뭐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모델링한 결과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GDL은 이제 어떤 소재를 쓰느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본 컬러스, 카본 페이퍼를 썼지만 골고루 사용하지만 요새는 거의 카본 펠트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00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수송용의 경우 훨씬 얇다고 해서 100 마이크론 미만인데 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 마이크론짜리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체가 확산이 되고 가스 퍼미어빌리티랑 포로시티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GDL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GDL은 여기 그 카본 펠트입니다. 카본 펠트에다가 여기 이제 요거는 뭐냐면 PTF예요. 여기 하얀 거 있죠. 여기 허연 거. 이거는 여기다가 카본 펠트에다가 PTF를 발라서 결국에는 발수성을 강조한 거죠. 여기 MPL층이면 그럼 여기가 촉매층이 돼요. 촉매층이 여기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건 PM은 뭐 이건 멤브레인이죠. 여기 촉매층, MPL층, 여기가 GDL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자, 그러면 GDL 두께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해본 결과예요. 이거는 모델링인데 죄송합니다. 모델링이 아니고 요거는 예, 모델링 맞네요. 모델링 해본 결과인데 이건 뭐냐면 GDL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성능 훨씬 이제 후지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200이나 300이나 큰 차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지는 않죠. 예, 4개네요. 갈수록 좋아지는 건데 200보다 더 얇아지면은 훨씬 더 성능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거는 얘기고. 그다음에 컨택트 앵글이라는 말은 GDL의 컨택트 앵글 측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컨택트 앵글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어떤 그 시료 위에다 물방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봤는데 요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요만큼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요건 요거를 의미하고 요 놈은 요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 각도가 아마 요게 이제 아마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타를 90도를 기준으로, 이거 90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친수, 90도보다 크다 소수,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소수성이라는 말은 자 이거죠. 바로 요런 케이스라면은 이제 발수성이 뛰어나서 아마 리퀴드 워터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리퀴드 워터가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자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놈은 거의 거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경계쪽인 거죠. 91도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이 결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친수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능은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거 혼자만 이렇게 됐고, 아마 100에서 한 120 정도 되면 120이나 130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수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가스 퍼미어빌리티 역시도 이게 아마 10의 마이너스 6789 승으로 가니까 이제 10배씩 가겠죠. 10배씩 가봤더니 결국에는 해봤더니 가스 퍼미어빌리티가 좋을수록 역시 성능도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하나씩 더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스 퍼미어빌리티에서 유속 팩터 이제 모델링이라는 건 이제 CFD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 뭐 나중에 결과를 모델링에 대해서 좀 뒤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데, 모델링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퍼미어빌리티가 낮을 경우랑 퍼미어빌리티가 높을 경우 이렇게 봤는데, 퍼미어빌리티가 높을수록 역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기가 GDL이죠.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GDL이고, 그 다음에 여기 쪽이 촉매가 되겠죠. 촉매. 자, 에너드 캐소드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봤더니, 여기는 아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노드, 여기 캐소드, 여긴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봤더니 퍼미빌리티가 높을수록 이 그림을 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체가 많이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죠. GDL 안에. 이쪽은 이제 별로 많이 분포하지 않죠. 그래서 그 GDL이 퍼미어빌리티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택의 구성에서 이제 가스켓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스켓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기밀성 유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송 같은 경우에는 운전 정지가 반복되면서 수축 팽창에 대한 기밀성 유지가 어렵고, 최대한 응력 분포가 균일해져야 됩니다. 특히 금속 분리판을 사용해서 이제 굉장히 박판인 경우, 그 분리판 자체가 이제 얇은 0.1mm 정도의 굉장히 얇은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그 가스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스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가스켓이 그냥 새는 것만 막아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새는 거를 잘 막아주면서도 또 접촉이 잘 돼야 돼요. 접촉 얘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GDL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로예요. 여기를 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GDL이 있고 여기가 요 일대가 유로예요. 여기 유로인데 정확하게 아마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로 기체가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근데 기체가 흘러가서 요런 식으로 아마 기체가 흘러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접촉이죠. 접촉이 잘 안 돼도 문제고, 접촉을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거 뒤에도 설명하는데 너무 세게 접촉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GDL이 눌러버려서 확산에 영향을 주죠.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켓은 이거에 대한 최적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가스켓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너무 세게 쪼아주면은 그 확산, 기체 확산의 문제랑 그다음에 접촉이 약하면 전기 저항이 강해지죠. 그래서 확산성이 좋아지면 접촉이 낮아지고 서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소재로는 실리콘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소개 고무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높은 가격이죠. 비싸서 이제 실리콘계, 그다음에 올레핀계 등등에 대한 연구를 활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연구 개발 진행 중입니다. 자, 뭐 일체화하는 모델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살짝 해보도록 하죠. 근데 GDL의 소재는 이것저것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허 분석을 해본 결과 실리콘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불화 고무는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계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쪽으로 특허가 많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GDL에 대한 얘기 이후에 바로 이제 분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